조금 전에 보셨던 그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영상도 보셨는데 대박 사건, 이런 일을 하는 인간도 있어요. 이다만호 세상에. 네, 지난 10일 오전 3시 40분쯤에요. 울산 중구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공기관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식 밖의 행동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의 구청 화단입니다. 그런데 이때 적막함을 깨고 한 남성이 화단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화단 이곳저곳에 정성스럽게 뿌린 거는요. 나무에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발화성 액체였습니다. 어머나. 발화성 액체를 뿌린 남성은요. 양쪽 화단에 불을 지릅니다. 어머머머. 그리고는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머 세상. 어머머머. 그렇게 남성이 지른 불길은요. 순식간에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진짜 저는 처음에 그 나무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물 준 줄 알았더니 지금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태어나요. 진짜 행동이. 네, 근데 천만 다행인 건요.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분이 계셨는데 이게 빠르게 이 불이 난 거를 발견을 하시고 이 진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한 이 공무원은 곧바로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길을 진화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절한 초기 대처와 그리고 이제 빠른 소방 출동으로 인명 피해는 없이 금방 진화는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다행인 거는 네. 건물 좌우 화단에만 이 불이 붙은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 피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하. 오늘이야 지금 비가 오는 많은 곳에 비가 오는 날씨지만 진짜 최근까지도 우리가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화단에 정말 인화성 물질에 불 붙이면 삽시간에 번질 위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건물에 또 당직 선분도 계셨고 인명피해로 자칫하면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지금 보세요. 저 상황에서 지금 당직하시는 분이 또 재빨리 신고하셔가지고 지금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일단 CCTV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런 몹쓸 짓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 내뺀, 아마 그 인간 현장에 그대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내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바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잡아야죠 지금.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남성이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지르고는 도망가는데 사각지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CCTV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경찰관 분께서 이 남성이 도주한 곳이 순찰차가 주차된 곳 앞쪽 같은데 한번 순찰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고 저 합니다.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쁜 짓을 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 두려운 마음에 현장에서 막 내빼거나 어디 숨거나 빨리 달리거나 어디 산으로 숨거나 뒤에 숨거나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담아나운서 지금 저 인간의 모습은 마치 밤에 어디 물건 사러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어디 왜 이렇게 그렇죠. 태어나요 저 인간은. 굉장히 침착하기도 하고요. 대체 왜 저런 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러다 보니까 범행의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요. 용의자를 특정해서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하. 그리고는요. 남성이요. 범행 2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와. 주거지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하하, 일단은 경찰분들의 촉이 대단한 거예요. 뭔가 이 사건 현장에 진짜 주변에서, 왜냐하면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뺀다 하더라도 이 차량의 블랙박스, 이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나 이런 데 또는 주변 CCTV에 포착됐을 거란 촉에 일단은 발동했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근데 전현 평론가님, 저 인간을 일단 잡았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잡고 나서 물어봤더니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예, 경찰에 검거된 후 일단 이 남성은 본인이 불을 질렀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라고 뭘까요? 해요. 이 남성이 본인이 불을 지른 저 건물, 울산에 있는 구청에서 몇 년 전에 근무를 했었던 인물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앞으로 경찰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저 인간의 몹쓸 행동, 범행 동기를 따져보기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에 공교롭게도 최근에 어떤 방화 또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이 일부러 불내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현장에 계실 때, 현직에 계실 때 경찰로서 방화를 통해서 이게 혹시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방화는 한번 이루어지면 인근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방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이어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모방 범죄로 또 다른 인물이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전국에 어느 지역에 누가 불을 냈다 하더라 그러면 혹시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나도 혹시 그런 진짜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잡고 보니. 특히 방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곧장 체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이 자신도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숨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모방 범죄를 낳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최근 봉천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네. 극단적 선택을 예정하고 억하심정으로 불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상당한 야간에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곧바로 검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분의 촉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건데,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제에 다른 강력 사건도 법이 엄단해야겠지만 이런 방화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뭔가 무거운 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방화죄 같은 경우는요, 법정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 현주 건조물이라는 건 사람이 있는 건조물을 방화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이 최고 4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공용 건조물, 그러니까 중구 청사라고 했으니까 네. 이런 공용 건조물에 대해서 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사실은 피해가 확산이 되고 거기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실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런 방화 같은 나쁜 행동은 하지도 말아야겠지만 결코 나쁜 마음도 먹지 말아야겠습니다.